1번 덱 눈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 첫 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정의 카드죠. 역방입니다. 역방의 정의 카드는 저울이 기울어져 있어요. 칼끝도 아래를 향하고 있죠. 원래 이 카드는 공정하게 따지고 책임짓고 정해주고 매듭짓는 카드예요. 근데 그게 뒤집혔다는 거는 이 사람의 그 판사, 어떤 판관 포청천 모드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못해서 아니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당신한테 잠수를 탄 이유 갈리거든요. 바빠서 아니고 상처를 받아서 잠깐 숨은 것도 아니에요. 귀찮아서 그래요. 귀찮은 게 싫어서 그래. 그냥 사라진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여기까지 하자. 오케이, 끝.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렵죠. 이 말은 무거울 것이고 상대방은 그거 책임이거든요. 근데 휙 사라지면 책임질 게 없어요. 설명할 필요도 없고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마주보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이 정의가 뒤집힌 그 자리에서 잠수를 택했다는 거는 단순합니다. 그냥 편한 길 찾아서 쫓아가고 있는 거죠. 당신은 이유를 못 찾아서 지금 몇 주째 헤매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애초에 이유를 말할 생각이 없었어요. 완드 3 역방이죠. 이 언덕 위에서 수평선을 바라보는 그림이 뒤집혔어요. 이 카드가 만약에 정방향이라 그러면 당신 쪽으로 배가 들어온다? 약간 이런 기대 카드예요. 역방이면요. 그 사람이 바라보는 수평선에는 당신이 없어요. 이 배가 없습니다. 이게 당신을 실제로 어떻게 대했냐는 그 자리에서 나온 게 핵심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당신을 항구에다가 그냥 세워 놓고 시선을 다른 데다가 두고 있었던 거예요. 급할 거 없다. 저기 두면 도망 안 간다. 이렇게 당신을 대기 상태로 걸어둔 거죠. 그 썸네일에 제가 뭐라 썼는지 기억나나요? 너 아직 킵 당하는 중이라고 썼잖아요. 이 카드가 킵 카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신이 연락이 없는 며칠을 무슨 일 있나, 뭐 하나, 아픈 건 아닌가 걱정으로 채우는 동안 그 사람은 당신 없이도 아무렇지 않게 살았거든요. 그게 당신을 대하는 온도예요, 온도. 그쵸. 이 관계의 본질을 본다 그러면 이 사람의 그 행동의 이유가 추측이 돼요. 보시면 소드 5번이죠. 전방이고.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타로 카드에는 절망이나 불행의 에너지가 있어도 어차피 순환이고 다 지나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말은 정방향이 모두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카드 자체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 소드 5번 정방이라도 좋게 읽을 수 없는 카드입니다. 칼을 다 이렇게 주워 들었어요. 앞에 서서 웃고 있죠. 뒤에는 고개 떨군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걸어가요. 이거는 이긴 사람 따로, 진 사람 따로예요. 이 관계의 본질이 여기랑 좀 가까워요. 연결이 아니고 승부. 그리고 그 승부에서 칼진 쪽은 당신이 아니고 상대방입니다. 매번 뭔가 내주고 시무룩하게 돌아가는 것은 당신 쪽이었어요. 져주는 게 사랑일 줄 알았죠. 맞춰주고 배려해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고요. 아닙니다. 카드는 그거를 이용이라고 불러요. 봐봐, 이 얄밉게 웃는 거 봐요. 얼마나 얄미워요. 어? 한쪽이 계속 이기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봐봐요. 책임지기 싫어서 사라졌고, 당신을 대기시켜 놓게 하고, 오매불망하게 하고. 그 판 자체가 당신이 지는 판, 상대방이 이기는 판이었습니다. 난리 났죠? 이 세 장이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진심은 아니었다라고. 앞으로의 흐름을 보자 그러면 컵 기사죠. 로맨틱한 카드입니다. 근데 이게 역방으로 나왔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컵 안에 있는 이 감정과 마음들이 밑으로 다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면 흐름이 어디로 가냐? 이건 아예 연락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단절.
근데 온다 해도 새로운 문제가 떠오르는데 그 사람이 돌아온다면 딱 요 모습으로 돌아올 거예요. 갑자기 나타났는데 잘생겨 보여. 살 좀 빠졌나?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인 채로 와 가지고 달콤한 말, 그럴싸한 사과를 시전합니다. "미안해. 내가 힘들었어. 미안해. 내가 일 때문에 바빴어." 이런 식으로. 이 텅 빈 마음과 감정만 들고 와서 예쁜 말만 들이붓습니다. 여기서 정신 차려야 돼요. 잠수 탔던 사람이 다시 연락 오면 떨어져 있어 보니 '아 이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사랑을 재확인하는 그런 액션 같죠. 절대 아닙니다. 회피하고 그 당신 써 가지고 이겨먹은 사람이 바뀐 게 하나 없이 감정과 마음을 버리고 나서 똑같은 모습, 달콤한 말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돌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비어 있는 감정과 마음을 들고 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연락 올 타이밍을 한번 보자고 한다 그러면 음 타이밍은 나오네요. 기대가 되죠? 내 번호엔 이제 상대방이 온다는 답이 있구나. 카드 보세요. 소드 10 번이고 정방이. 등에 칼이 10 개가 다 꽂혀 있어요. 여기서 읽어 볼 수 있는 당신의 타이밍은 그 사람이 당신 앞에 떠오르는 이런 타이밍이 아니고 이미 끝나는 타이밍이에요. 여태 당신이 기다리던 그 시점, 고거는 사실 좀 지나갔다고 봅니다. 관계는 이미 바닥까지 내려갔고 더 꽂힐 자리도 없고 이제 지하실까지 다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물어야 할 질문은 언제 시작되냐가 아니라 '나는 언제 여기서 툭툭 털고 일어나냐.' 언제 좀 말라비틀어진 마음이 조금이라도 촉촉해질까 예요. 그리고 이 카드 깜깜한데 이제는 새로운 햇살이 밝아오는 느낌입니다. 새벽이 오고 있어요. 그 새벽이 당신의 타이밍입니다. 저점 찍었으니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 주고 싶은 말은 뭐냐? 펜타클 3번 정방향 나왔죠. 셋이 모여서 성당을 짓는 그림입니다. 같이 설계도 하고 벽돌도 쌓고 협력해서 뭔가를 세우는 카드예요. 근데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이 관계에서 통나무는 당신만 들었어요. 기억나시죠? 어 그 사람은 칼을 들고 서 있어요. 웃고 있습니다. 당신 혼자 져주고 힘들어하고 있었잖아요. 이 관계는 아닙니다. 펜타클 3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카드가 여기에 나온 이유를 보자 그러면 방향을 바꿔야 돼요. 당신이 그 사람한테 쏟은 노력이나 맞춰준 시간, 참아주고 져준 마음, 그 사람은 당신의 희생과 열정에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웃고 있잖아요. 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당신 혼자 쌓아 올린 탑에다가 그냥 콘크리트 붓는 거예요. 각 나왔죠. 뭘 지으려고 하면 안 돼요. 뭘 지으려고 하면 안 돼. 같이 벽돌을 들 사람이랑 함께 지으세요. 그게 뭐 새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여태 몰랐던 베프일 수도 있고 당신 혼자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라도 하셔야 됩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먼저 연락하면 안 돼. 연락하지 않고 이도저도 아니게 이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 그냥 두세요. 이유라도 듣고 싶어서 연락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뭐 마음대로 됩니까? 그치만 요거 보세요. 이유를 말할 생각이 없어요. 합죽입니다. 입에 지퍼 채웠어요. 당신이 물어봐도 진짜 이유는 그 사람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또 당신만 아쉬운 사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입만 닫고 있는데 당신만 또 의문의 일패.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이 이런 빈잔을 들고 나오잖아요. 바뀐 게 뭔가 하고 한번 보세요. 이때는 말을 보지 말고 행동을 보셔야 돼. 말만 달라졌으면 그건 똑같은 사람이에요. 카페도 말했죠. 못 본 사이에 더 멋있어질 수 있고 살도 빠질 수 있을 수도 있고 그 말하는 얼굴에 어떤 짠함도 느낄 수 있겠지만 빈잔이라 그랬습니다. 알겠죠? 말 말고 행동을 모니터링 하셔야 돼요. 자, 정리 한번 해 볼게요.
그 사람이 사라진 거는 일단 당신이 부족해서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책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 감당하기 힘든 거는 하기 싫다는 이야기예요. 애초에 선천적으로 책임감이 결핍된 인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카드 6장의 흐름 일관적입니다. 기다리지 말라고 했어요. 이미 끝났고 당신의 새벽은 당신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 밝아올 겁니다. 아시겠죠? 당신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당신만큼 힘든 사람 충분히 있고 당신과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아시겠죠? 오늘 이 영상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그것 또한 당신이 택한 당신의 길입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리딩도 시작하겠습니다. 카드 리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카드를 뽑은 여러분들, 당신 지금 이해가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잠수하기 전에, 연락 두절되기 전에 나쁜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사라졌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세 장은 상대방을 해부하고 뒤에 세 장은 당신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제가 이번 리딩에도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바보 카드 역방 나왔죠. 절벽 끝에서 겁없이 발을 내디는 그림인데 역방입니다. 여기서 1번 리딩이랑 좀 갈리거든요. 1번은 머리를 굴리고 계산했더니 이거 내가 감당 못하는 각이라 그렇게 결론을 내서 도망친 사람이었어요. 근데 2번 리딩에서 상대방은 계산한 게 아니에요. 1번보다 더 심플해. 계산도 없이 그냥 감당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의식적 무책임이죠. 이 바보 역방향이 오는 잠수 이유로 나왔다고 한다면 충동적으로 발을 담궜어. 근데 뒷감당 안 되니까 바로 발 빼버린 거예요. 담궈 봤더니 이거 계속 담궈야 하나? 아니 다른 방면으로 발을 담궈 볼까? 아니면 다른 발을 담궈 볼까? 아니면 까치발을 서 볼까? 이런 계산이나 궁리가 없이 바로 발 빼버리는 거죠. 후덜덜이죠. 그러니까 관계가 무거워지는 순간 내가 짊어져야 될 책임이 보이는 순간 이 사람은 그냥 런 치는 겁니다. 나빠서가 아니고 너무 미성숙해요. 이게 당신한테 위로가 될까? 미성숙하니까 당신 한번 키워보세요. 이렇게? 위로 안 되죠. 사람의 타고난 기질은 고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쁜 성질인 조금이라도 손을 볼 수는 있는데 이런 부류, 그냥 바로 런하는 부류는 당신이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발 담그고 아뜨 하는 순간 또 바로 튑니다. 그죠? 펜타클 10번 역방이에요. 원래 이 카드는 가족이 좀 모여 있고 대문 안으로 뭔가 들이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당신을 좀 포함시키는 카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역방으로 뒤집혔죠. 무슨 뜻이냐? 당신은 아직 그 사람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연락은 잘 됐고 만나면 또 좋았어요. 이 사람이랑 있으면 또 포근해. 심신이 좀 안정되는 느낌도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의 진짜 일상이나 진짜 계획, 나중에 그 사람이 그리는 어떤 그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는 당신이 없었어요. 당신을 들이지 않고 문 밖에다가 세워 놓은 겁니다. 좋을 땐 문 열어서 잠깐 부르죠. 근데 별로 안 좋아. 그리고 애초에 내 계획은 없었어. 라고 생각하니까 또 내보내고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당신이 기다리는 그 대문 밖에서 당신이 그 사람을 부를 수 있는 초인종이 없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썸네일에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너 킵 당하는 중이라고 했죠. 킵 카드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이번 그 컬러 덱의 결론을 보자면 소드 나이트 나왔죠. 칼 뽑아서 말을 전속력으로 모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림만 보면 발 한 번 더 빠는 것 같아. 그쵸? 이 관계의 본질이 그거예요. 이 속도. 빨리 불 붙고 빨리 가까워지고 이 사람이다 싶었죠.
근데 잘 봐보세요. 이 기사가 다른 코트 카드, 코트 나이트 카드 중에서 말 발굽이 땅에 닿지 않은 유일한 카드가 이 소드 나이트입니다. 뒷다리 아예 보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앞으로 나아간다. 앞으로 나아가는 건 알겠어.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조금 좀 무모하지만 앞으로 나아간다는 에너지는 있는데 그냥 내달리는 겁니다. 어디를 딛고 내달리는지 어디에서 도움닫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냥 속도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불이 붙었던 게 이렇게 빨리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빨리 오는 건 빨리 가요. 그게 이 카드의 좀 아픈 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중간 정리할게요. 감당 못하고 튀어요. 당신을 그 자기 삶에는 들여놓진 않았어. 관계 자체가 어떤 뿌리나 근원이 없이 내달린 거예요. 이 모노덱을 보자 그러면 당신 감정은 진짠데 이런 관계 근원 뿌리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이 되긴 하는데 카드 한번 볼게요. 은둔자 카드 나왔죠. 정방이고. 아니다. 흐름은 명확해요. 상대방의 뭐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자기만의 아지트 지금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은둔자가 역방으로 나왔다. 그렇다 그러면 당신을 회피하는 거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방향이잖아요. 요거는 당신을 피하는 게 아니라 비바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들어가서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냉정하게 말해야 돼요. 이 사람이 동굴에서 나올지 말지는 아무도 몰라. 그리고 그 사람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오는 거는 당신의 영역 밖의 일이에요. 당신이 그 산으로 등불을 들고 쫓아가잖아요. 제일 싫어합니다, 그거를. 더 깊이 숨을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은 이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잠수를 했지만 어떤 다른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잠수라기보다는 자기도 혼자인 상태예요. 혼자 꼼지락꼼지락 하기 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보자 그러면 조건부 타이밍이에요. 원드 에이스 정방. 네, 구름 사이로 손이 나왔죠. 색삭 돋은 막대를 쥐고 있어요. 새로운 불씨예요. 기대되죠? 이거 뜨겁게 제외 시그널? 아닙니다. 포인트인데 에이스 자체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되살아나는 게 아니고 새로 붙는 불입니다. 이 불씨가 그 사람이랑 다시 붙는 거라고 해서 제외 시그널이 읽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건 당신 앞에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타이밍이 올 수 있다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완드 에이스의 불은 영감의 시작, 뭐 새로운 시작의 힘, 즉 불이 되는 그 시작일 뿐이에요. 저절로 활활 타오르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은 새 불씨가 오긴 와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은 아닐 수 있고 누군가는 이거를 쥐어야 된다 이거야. 꼭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쥔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는 당신과 그런 불씨를 태우게 하는 두 사람의 몫이에요. 그 누군가가 그 사람일지 세 사람일지 아니면 당신 자신일지 본다 그러면 컵 5번 정방 나왔죠. 검은 망토를 두른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엎질러진 잔 3개만 보고 있죠. 망토의 주인공을 당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쏟아진 3잔. 그게 이 관계예요. 진짜였고 진짜 아팠고 진짜 엎질러졌습니다. 그 슬픔을 이 뒷모습만 봐도 제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힘들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힘든 거 인정. 근데 이 카드 핵심은 앞이 아니고 뒤에 있어요. 이 사람 등 뒤에 안 엎질러진 잔이 2개 서 있습니다. 엎질러진 잔 3개만 울고 있잖아요. 각 나왔죠? 쏟아진 거 그만 보세요. 돌아서서 멀쩡하게 든든하고 늠름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컵 2개를 봐주세요. 새 불씨 그거 엎질러진 여기에는 없습니다. 당신 등 뒤에 이 2개 컵 안에 들어있어요. 아직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거를 하면 제일 치명적인데 그 사람의 동굴을 같이 따라 올라가시면 안 돼요. 따라 올라가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연락하려는 거. 고거 등불 들고 산에 오르는 거예요. 그거 알죠? 바다에서 잡히자마자 바로 죽는 물고기. 이 사람은 그 정도의 급함입니다. 당신이 산에 오르는 순간 심연으로 사라질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요. 지금 연락을 취한다면 당신만 더 초라해질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하는지 쫓아서 올라가지 마세요. 자, 둘. 자, 오늘부터 "그 사람은 왜 사라졌을까?"라는 질문을 "나는 왜 이 잔을 보지 못했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을 전환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고개 숙여 보고 있던 관점을 반대편으로 고개 들어서 보는 겁니다. 슬픔이나 후회, 자책에 당신이 좀 절여져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긍정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뭐냐?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 이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돌아봐야 돼요. 아시겠죠? 정리할게요. 이 관계의 토대는 뿌리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무거워지면 튀는 사람이에요. 뜨거우면 튀는 사람이에요. 이 두 카드만 봐도 당신 탓이 아닌 것 같죠? 새 불씨도 옵니다. 근데 엎질러진 잔 안이 아니라 당신 뒤에 있어요. 돌아보세요. 서 있는 게 힘들다면 앉아 있는 채로, 누워 있는 채로 돌아 앉아 보세요. 돌아 누워 보세요. 아직도 그 사람 동굴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요 댓글 남겨주세요. 당신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후로도 계속 등 돌린 채 엎어진 컷만 보고 있다 그러면 그것 또한 당신의 선택이고 당신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음. 자, 세 번째 리딩도 시작하겠습니다. 요 배열은 답을 좀 못 정하고 있네요. 끝내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근데 오늘 여기 이 덱의 한 장의 카드는 아마 비어 있을 겁니다. 왜 비어 있는지 그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카드 먼저 보겠습니다. 탑 카드예요. 역방이죠. 재난급의 임팩트로 갑작스러운 파국을 맞이하는 에너지가 강해요. 근데 역방향이죠. 이거 중요하거든요. 정방향이라 그랬으면 관계가 확 터지고 끝났을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리딩과는 다르게 뭐 싸우든 뭐 사고가 나든 어떤 명확한 사건으로 확실하게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읽을 수 있는 역방의 에너지는 무너지는 게 좀 정상인데 마치 본드나 뭐 실리콘 같은 걸로 계속 발라 가지고 어정쩡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어정쩡하게 멈춰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 당신한테 잠수절 이유가 요거거든요. 이 사람은 끝낼 용기도 없고 제대로 이어갈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과 그 사람이 쌓아 올린 탑에 폭탄은 설치를 했어. 스위치만 누르면 펑 하고 터지고 우르르 무너지는데 또 탑이 자연스럽게 막 쩍쩍 갈라지는 거 보면 하면서 이 폭탄 스위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구를 하는 거예요. 실리콘 바르고 본드 바르면서. 그러니까 깔끔하게 헤어지자고 하면 이 탑은 무너지겠죠. 이 탑 카드의 무너짐은 스펙타클함을 포함한 무너짐입니다. 그러니까 1번, 2번만큼의 무책임 런은 아닌데 3번 이 사람도 감당하는 게 버거워서 회피해요. 그렇다고 제대로 만나자니 또 그것도 애매해. 무거워. 그래서 멈춰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겪고 있는 상대방의 어떤 망설임과 어정쩡함, 그게 이 사람의 행동으로 만드는 상황입니다. 우유도 아닌데 우유부단의 끝이죠. 컵 8 역방이에요. 자, 정방이면 미련 없이 정리하고 떠나는 그런 그림인데 역방은 그 반대입니다. 이 탑 카드랑 결을 좀 같이 하죠.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남지도 못해요. 발은 이미 돌렸는데 역방이라 자꾸 돌아봐. 미련이 남아있어요. 이 물가에 서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에너지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신을 대하는 실제 태도예요. 이 사람은 당신을 완전히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헷갈리는 겁니다.
제대로 다가오지도 않아. 다가오지 않더라도 어떤 말은 해줄 수 있는데 관계에서 발전적인 대화도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애정이 아닙니다. 특히 여성분들 좀 잘 들어주세요. 저거는 결정을 못하는 사람, 남이 가져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라면서 문을 빼꼼 열어 놓은 거예요. 이 종특입니다, 남자들의 종특.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나중에 마음이 바뀔까 봐. 마음이 바뀌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생각이 날 때 여러분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보험 삼아 열어 두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 바뀔 확률이 있는지는 앞으로 봐야 알겠지만. 자, 세 번째 컬러 덱의 결론은 펜타클레이스입니다. 역방향이죠. 정방이라면 좀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성숙한 연인의 씨앗입니다. 씨앗. 근데 그게 뒤집혔어요. 무슨 뜻이냐? 씨앗이 있긴 있었는데 없어졌다예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었으나 쌍 파는 사람 따로 씨 뿌리는 사람 따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협업이 부족했어. 불협화음에 결국 씨앗은 심지 못한 거예요. 손이 하나 툭 하고 튀어나와서 동전을 내밀었어.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에너지가 이렇게 솟았는데 아무도 그걸 받아서 땅에 심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이 모양이 된 겁니다. 결혼까지 갈 뻔했지만 안 된 것. 결혼까지 가서 애까지 낳고 손주까지 볼 잠재력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 썸에서 연인으로 발전되기 시작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그래서 당신에게 그런 미련이 생길 겁니다.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쉽죠. 근데 역방이잖아요. 역방의 펜타그레이스잖아요. 이 무한한 가능성의 씨앗은 이제 없습니다. 설령 있다고 해도 상대방은 지금 심을 생각이 없어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그게 현실이 된다는 것과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중간 정리할게요. 끝내지도 이어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떠나지도 다가오지도 못하고 있고 될 뻔했지만 씨앗은 심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컬러 덱은 샤우팅 중이네요. 애매모호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흐름을 보자 그러면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정방향으로 나왔죠. 이 바퀴가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뱅글뱅글 돌아가는 느낌이죠. 이제 곧 새로운 것이 오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는 에너지입니다. 근데 그 말은 이 애매하고 모호한 상태가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것. 뭔가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당신에게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바뀌는 전환점이 와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이게 지금 모노덱이잖아요. 이게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냥 두면 얘 마음대로 굴러갈 거고 힘들겠지만 이 큰 수레바퀴를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힘으로 바퀴의 방향과 경로를 바꾼다면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읽을 수 있는 자리에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한 자리가 비어 나올 거라고. 요겁니다. 지금 이 덱에서 소드 2 번이 나왔죠, 정방으로. 최근 제 영상에 가장 많이 나오는 카드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저는 당신에게 언제 연락 온다는 타이밍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이 소드 2 번은 눈을 가린 사람이 칼 두 자루를 이 가슴에다가 엇갈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보지도 않으려고 하니까 눈을 가린 채로 멈춰 있는 카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직 결정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애초에 씨를 뿌릴 생각도 없었고 폭탄 다 설치해 놓고 스위치를 누를 깜냥도 없어요. 근데 당신마저도 눈 가리면서 기다리면서 외면하면서 있습니다. 한 명은 스위치를 누르지 못하고 들고 있는 우유부단의 화신이죠. 그 한 명은 칼을 든 채로 얼어붙어 있는데 이게 뭔 타이밍이 나오겠냐고. 이 결정이 없으면 행동이 없으면 타이밍도 없습니다. 이 번호 타이밍이 안 나온 게 아니고 이 나올 수가 없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손꼽아 기다리는 어떤 날이 있잖아요. 지금 이대로라면 당분간 최소 6개월은 오지 않을 겁니다. 뭐 기다리기만 할 거예요? 상대방이 폭탄 스위치 누를 때까지? 아니면 이미 없어진 씨앗을 뿌릴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말이지.
눈 가리개 먼저 벗어야 돼요. 타이밍은 그때 당신이 만드는 겁니다. 그게 완드 9번 나왔죠. 이거 요즘 누구 같아요 이거? 예? 붕대 감은 사람이 지팡이 하나 붙잡고 뒤에 8개 세워 둔 채로 지친 얼굴이 버티고 있잖아요. 누구 같아요 이거? 감 오죠? 그러니까 당신이 그동안 이 관계를 지켜오느라 잔뜩 데이고 지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텼어요. 근데 봐요. 혼자 지금 보초 쓰고 있어요. 당신이 열심히, 아니 때론 처절하게 좀 수호해낸 관계가 다른 당사자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런 수고가 보이지 않아요. 완드 9 번은 한 번 더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보호하고 유지하면서 보살피기까지 해서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그 행동에 한 번 더의 에너지를 읽을 수 있죠. 보세요. 한 번 하고 겨우 지켰어. 또 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감당은 100%를 감당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수십 번, 수백 번을 이미 감당해낸 사람이고 한 번 더 온다고 해서 100%의 힘을 다 쓰지 않아도 돼요. 능숙하게 비켜낼 수 있다는 거죠. 능숙하게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의 에너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 한 번 더는 여태 관계를 지켜내기 위한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고 당신 자신을 위한 싸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세워둔 8개의 완드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당신이 바닥에 단단히 꽂아서 세워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꽂아 세워놓은 완드가 앞으로 당신의 인생의 선이 될 겁니다. 버티는 게 아니고 당신만의 그 선을 세우고 그 선을 지키는 거예요. 이 선을 어떻게 끊냐면 첫 번째, 당신 마음에 어떤 데드라인을 정하셔야 돼요. 저는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데드라인을 그 사람 말고 당신 마음에 붙이는 겁니다. 자, 식빵 생각해 보세요. 유통기한 붙어 있죠. 당신의 미련과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 유지해 보겠다는 그런 치열함을 이 상대방에게 붙여 보세요. 어떻게 붙이냐? 이 마음 몇 월 며칠까지. 그날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흰 식빵에 딱 봐도 얼룩덜룩한 곰팡이가 피죠. 맛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냄새 맡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버리겠죠. 유통기한이 지난 미련도 똑같이 버리는 겁니다. 판정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주체가 돼서 당신이 정한 날짜에 판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당신은 그냥 유통기한만 지키면 돼요. 자, 두 번째, 당신이 정한 유통기한이 늘어날 수 있는 순간을 미리 예방해야 돼요. 그 사람이 가끔 올 겁니다. 잘 지내? 뭐 해? 이거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잖아요? 그럼 유통기한 자꾸 늘어나요. 7월 15일까지인데 7월 30일로 늘어나요. 그래서 자막을 까세요. 앞으로 그 사람 문자에는 이런 번역기를 돌리는 겁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번역기는 저의 예시입니다. 똑같이 따라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결에 따라 자막을 붙여버리세요. 여러분들의 번역어를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결과 비슷하게 붙이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잘 지내 라고 와요. 저는 이 말의 번역을 이렇게 할 겁니다. 예, 아직 마음이 남아있나? 최소한의 리스크 측정용 낚싯바늘인가? 두 번째, 미안, 요즘 바빴어. 번역으로 하면 어장관리용 면피성 핑계라고 붙이고 싶어요. 이 잘 지내보다 더 악질입니다. 내 어장에 당신 풀어놓고 최소한의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한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너 힘들어한다고 들었어. 괜찮아? 이거 다정한 프레임 씌워가지고 당신의 경계심을 붕괴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예시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자막을 붙여보세요. 이렇게 보니 어떻습니까? 설렙니까? 당신의 유통기한이 거진 벌꿀급으로 늘어나나요? 이런 프레임을 미리 씌워놓고 읽으면 설레지 않습니다. 안 설레잖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야 여러분들이 처음에 붙인 유통기한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 카드 리딩도 시작해 볼게요. 자, 4 번을 뽑은 여러분,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면서도 '아 제발 내 번호는 진심이길 바랬을 텐데.' 이 컬러 덱부터 좀 아플 것 같습니다. 근데 끝까지 보셔야 돼요. 이 모노 카드에 반전이 있긴 있어요. 자, 여왕제 카드 역방이죠. 원래 이 카드는 다 내줄 수 있는 풍요의 카드입니다. 여신이에요. 품어줄 수 있고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고 사랑을 주는 카드예요. 근데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게 지금 제 명치에 탁 얹혔거든요. 이 관계에서 당신입니다, 이 여왕제는. 당신이 다 퍼줬어요. 퍼주는 거 원래부터 좀 좋아해요. 사랑을 주는 거 좋은데 이건 상호작용이 좀 동반이 돼야 진짜 시너지가 생기거든요, 사랑이란 거는. 근데 이게 역방향으로 붙었다는 거는 한쪽으로만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의 논밭을 가꾼 어떤 농부죠. 근데 상대방은 수확만 했어요. 그 사람이 잠수를 탄 이유가 이거예요. 배불러서 잠수한 거예요, 배불러서. 배불러서 연락 두절이고. 당신이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그냥 배가 불렀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 관계를 위해서 당신을 준 것이고 그 사람은 오아시스 하나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오아시스 하나 왼쪽 포켓에 넣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 1번 카드의 에너지입니다. 소드 3번 옆방이에요. 정방이면 뭐 심장에 칼 세 자루가 꽉 꽂힌 느낌이죠. 실현, 으악 하는 카드입니다. 근데 역방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럼 좋은 거 아니냐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소드 3의 역방은 좀 더 잔인합니다. 그 사람 심장에 꽂힌 칼은 이미 다 빠져 있는 상태예요. 찌르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관계에서 아픈 거는 당신 하나뿐이라는 거지. 당신은 지금 심장에 칼이 3 개가 꽂힌 채로 밤마다 뒤척이는데 그 사람은 이미 다 아물었어요. 아니 아물었다기보다는 애초에 깊이 꽂히지도 않았어. 그 사람한테 이 정도는 상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아픔이 그 사람한테 닿질 않아요. 그게 이 사람이 당신을 대하는 진짜 온도죠. 연락하면 그 사람 좀 미안할 것 같죠. 절대 안 미안합니다. 칼이 빠진 지 꽤 오래 지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세 번째 컬러 덱의 결론이 완드 7 번인데 역방이 나왔어. 그러니까 정방이라 그러면 관계를 좀 지키려는 카드, 버티려는 카드죠. 근데 역방이라 그러면 그 버티던 사람이 되게 지쳐서 소나기에 힘이 풀려서 막대기를 떨구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언덕 위에 서 있는 사람 누구예요? 누구겠어요? 당신이겠죠. 그러니까 이 관계의 본질이 이거예요. 이거 지킨 거, 이 관계 지킨 거. 당신 혼자예요. 연락 이어가려고 애쓴 것도 스스로 좋게 해석한 것도 그리고 우리 아직 발전 가능한 관계라고 우긴 거 다 당신이었어요. 그 사람은 애초에 이 언덕에 올라와서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지킬 마음도 없었으니까요. 자, 중간 정리해 볼게요. 다 퍼졌어요. 아픈 거 여러분 혼자입니다. 지킨 것도 혼자예요. 이 세 장이 똑같은 말을 해요. 이거는 두 사람 관계가 아니라 거진 이거 짝사랑이거든요. 자, 당신은 연애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최소 썸 이상의 감정. 그러니까 성급한 스킨십이 동반됐을 수도 있죠. 교류를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연애를 했어. 하지만 그 사람은 당신을 아까 말했죠. 왼쪽 주머니에 넣어 놓은 오아시스라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태양 카드, 정방. 이 가장 밝은 카드가 당신의 미래 자리에 떴습니다. 이게 그 사람과 뭐 찬란하게 행복해진다 아닙니다. 앞에 세 장의 카드를 본다 그러면 당신만 있어요. 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 지금 볕 아래서 서 있는 아기가 아니에요. 어두컴컴한데 좀 묶여 있는 것까지는 아니고 안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 마지막 카드에 나올 겁니다. 흐름은 명확해졌어요. 어두컴컴한 데서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태양 아래서 밝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타이밍을 보자 그러면 세 번째 리딩과 마찬가지로 이거 타이밍이 안 나와요. 이 카드는 좀 타로 마스터인 저한테 경고하는 카드로 보여요. "이거 타이밍 알려주지 마라."
알려주면 내담자 더 안 놓는다. 더 안 놓으면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워진다. 타이밍 알려주지 마라. 이 사람 더 힘들어진다. 막 이렇게 저한테 경고하는 카드 같아. 만약에 제가 3주 뒤에 연락이 올 수 있다고 리딩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3주 내내 이 카드를 살 겁니다. 동전 움켜쥐듯 핸드폰 꽉 움켜쥐고 있고 그날만 기다리고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회사에 연차도 쓰면서 학교는 또 나가지도 않을 수도 있어. 이건 제 사명이 아닐 뿐더러 여러분에게 폭탄 목걸이 하나 더 채워주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타이밍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움켜쥔 손가락이라도 좀 펴야 뭐라도 순환을 하겠죠. 제가 첫 번째 유튜브 채널을 만들면서 첫 번째 영상에 올린 내용 중에 모래알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꽤 자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래알을 내가 통제하려고 꽉 쥐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빠져나가요. 그대로 들고 있어야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세상사 다 똑같아요. 물론 사람도 다 똑같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쥐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을 보자 그러면 악마 카드가 나왔는데 세게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 리딩에서 내릴 수 있는 판단은 사랑이 아니고 중독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못 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둘이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악마 카드를 카드 자체 키워드 그리고 뭐 내담자의 심리 등을 고려해서 여러 방면으로 리딩을 해 봤는데 제 임상에서 연애 문제 속 악마 카드는 중독 하나로 모이더라고요. 근데 이 카드에 비밀이 하나 있죠. 이 목에 걸린 사슬 생각보다 헐겁습니다. 꽉 조여 있지 않아요. 언제든 머리 위로 쓱 벗을 수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 안 벗고 서 있죠. 요게 제가 내릴 수 있는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갇힌 게 아니고 안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보니 센터에 있는 이 판이라는 악마 그렇게 나쁜 놈 아닌 것 같죠. 그리고 사실 당신도 알아요. 이 영상 클릭할 때부터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 답을 밖으로 대신 말해 준 것뿐이에요. 사슬 헐겁습니다. 혼자 풀 수 있어요. 그걸 풀고 밖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태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카드를 펼쳐 보고서 처방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조금 여태까지 했던 처방과는 다르게 어처구니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순전히 비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처방 나갈게요. 그 사람 구독 해지하셔야 됩니다. 당신 그 사람의 프리미엄 구독자예요. 가장 좋은 화질에 가장 많은 채널에 가장 많은 장치에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 구독자예요. 매달 당신의 마음을 결제해요. 걱정이나 기다림, 어떤 좋은 해석, 발전적인 가능성 전부 다 결제해요. 물론 진짜 결제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서비스 해주지 않아요. 당신 결제만 꼬박꼬박 받아가요. 그러니까 오늘 해지 버튼 누르세요. 보통 해지 버튼 누르면 뜨잖아요. 정말 떠나시겠습니까? 그동안의 우리의 서사는 어쩔랍니까? 뜨잖아요. 무시하고 해지하겠습니다라고 누르세요. 진짜 좋은 서비스는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붙잡지 않아요. 언제든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개명하세요, 개명. 개명 렛츠고. 차단하면 오히려 더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볼 수 있게는 두되 좀 이름을 바꾸는 거죠. 땡땡 오빠 말고 앵벌이 뭐 아니면 좀 강하게 뭐 기생충 알림 뜰 때마다 그 이름이 대신 떠. 평소 저장했던 이름이 뜨면 심장이 벌렁벌렁 하던 게 어느 순간 불쾌함 한 스푼, 유쾌한 한 스푼 동반되는 감정으로 피식 하고 웃게 될 겁니다. 웃기면 이긴 거예요. 못 보고 못 웃고 심장 떨리면 아직 밖으로 못 나온 거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은 애인이 아니었어요. 보험이었고 오아시스였고 키핑한 존재입니다. 다 퍼줬고 혼자 아팠고 혼자 지켜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중독이라고 했죠. 근데 사실은 헐겁습니다.
그리고 벗어내면서 밖으로 나오는 순간 태양이 있어요. 눈치 꽤 좋은 편이에요, 여러분들. 기다리지 마세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 기다리면 안 돼. 오늘 구독 해지 안 하면 당신은 다음 달도 결제할 거고 다다음 달도 결제할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이 아니고 당신이 주인공이고 당신이 하는 선택이에요. 당신 손가락에 하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 또한 당신의 길이고 당신의 선택임을 잊지 말아 주세요. 아, 저는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